인천공항을 출발해 10시간을 날아 두바이 공항에 도착. 다시 8시간을 날아 몰타의 수도 발레타에 도착했다. 이탈리아의 남쪽 끝자락, 지중해에 위치한 몰타는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의 강화도만한 작은 섬나라다. 수도 발레타 입구엔 도시를 수호하는 듯 반인반수 바다의 신 트리톤 군수가 나를 맞이한다. 발레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깊이 18m의 해자를 건너야 한다. 작은 섬나라라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았기에 도시 전체를 요새화한 것이다. 거리는 중세의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발레타에 오면 꼭 봐야 하는 장소가 있다. 바로 성 요한 대성당. 바닥에 깔려있는 기사들의 묘비를 조심스레 밟아 들어가면 소박한 외관과는 달리 화려한 금색으로 장식된 성당 내부를 마주하게 된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당으로 손꼽힌다. 이 성당은 세례 요한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고 당시 몰타에 주둔하던 성 요한 기사단의 이름도 그에게서 따왔다. 8개의 나라에서 모인 언어와 문화가 다른 기사단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바로크풍으로 성당을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성당 장식 곳곳에서 성 요한 기사단을 상징하는 끝이 갈라진 십자가 문양을 찾을 수 있다. 천장화와 함께 내가 이 성당을 방문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카라바조의 작품을 만나는 것. 세례 요한의 참수는 바로크 미술의 거장 카라바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세례 요한의 목이 베이는 순간을 강한 빛과 어둠의 대조로 표현했다. 교과서에서 봤던 바로크의 거장 카라바조의 작품 2점을 성당 안에서 만나게 되다니 먼 거리를 비행해서 온 보람이 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천장화와 화려한 성당 내부가 한눈에 펼쳐진다. 몰타의 장점은 차를 타고 어느 곳으로 달려도 30분만 가면 바다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목적지는 블루 그로토. 블루 그로토를 보기 위해서는 보트를 타야 한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안 좋아져서 배가 안 뜨는 날도 많다고 한다. 나는 운이 좋았다. 보트에 몸을 싣고 바다로 나가면 거대한 해안 절벽을 만나게 된다. 동굴 가까이에 다가가면 어두운 동굴과 옥색 바닷물이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듯이 캄캄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보트. 몰타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다. 짧은 페리 여행이지만 지중해의 바다가 주는 설렘 때문인지 바다와 섬의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고조섬의 첫인상은 몰타 본토에 비해 약간 더 척박하고 소박했다. 몰타 섬이 현대적이라면 고조섬은 조금 더 느리게 사는 평화로움이 느껴진다. 고조섬의 중심인 빅토리아 도심에는
고풍스러운 건축물들 사이사이 현대적인 시설들이 어우러져 있다. 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빅토리아 요새로도 불리는 시타델. 지금은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장소지만 과거 해적의 침략을 받았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전망대로 가려면 높은 사암 벽돌로 쌓아 올린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라임 세계의 돌담길은 제주를 연상시킨다. 전망대에서는 고조섬 전체가 내려다 보인다. 1500년대 해적들이 지중해를 배회할 당시 시타델은 섬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록 주민들이 해적들에게 납치됐던 아픈 과거도 있지만 끝까지 지켜내 지금에 이르렀다. 온화한 지중해성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름 낀 흐린 날씨의 바다는 차갑기만 하다. 지중해 바닷물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쉬웠던 차에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을 만났다. Wow. Is it cold? Cold. It's warm. Warm? It's fantastic. Wow. It's great. Yeah, it looks great. I don't wear the wetsuit yet. Yeah, yeah. Enjoy. 유쾌한 대화를 나눈 후에 그는 다시 바다로 나아갔다. 바닷물은 차가웠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모습이 아름답고 부러웠다. 결국 지중해의 바다를 마주하기로 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은 고조섬과 몰타 본섬 사이에 위치한 코미노 섬이다. 지중해의 풍파를 이겨낸 해식 절벽과 그 너머 투명한 에메랄드 빛의 블루라군이 맞이하는 이곳이 바로 몰타의 숨은 낙원 코미노 섬이다. 코미노 섬에 도착하자 벌써부터 에메랄드 빛의 바다를 만끽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긴다. 흐렸다 맑았다 하는 날씨에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 좀 더 섬 안쪽으로 들어가 봤다. 다행히도 고개를 내민 햇빛 때문에 날씨가 좀 더 따뜻해졌다. 나도 지중해 바다를 느끼지 않고 돌아가기 아쉬워 입수를 하기로 했다. 바닷물은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상쾌하고 맑았다. 바위 사이로 헤엄치는 물고기들.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푸른 바다. 투명한 지중해 바닷속을 헤엄치는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상쾌하다. 한여름의 뜨거움은 없지만 사람들은 시원한 지중해 바다의 매력을 즐기고 있었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한다. 목적지는 바로 4000년의 역사를 지닌 몰타의 옛 수도인 임디나. 임디나 게이트라고 불리는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니 마치 중세로 가는 다리를 건너는 듯하다. 정문 뒤편에는 사도 바울의 형상이 조각돼 있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하던 사도 바울은 몰타에 표류하게 됐고 몰타에서 기적을 행하며 기독교를 전파했다.
몰타에서는 사도 바울의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다. 임디나는 몰타에 기사단이 오기 전까지 몰타의 정치적 중심지이자 수도로 주로 귀족들이 거주했던 도시다. 도시는 전투에서 화살을 주로 쓰던 시대에 맞게 높고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가늠할 수 없는 미로 같은 골목에서 정처 없이 걷다 보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So in Mdina we have these medieval alleys because this is something that we have adopted thanks to the Arabs. When the Arabs came over to Malta and ruled Malta for many, many centuries, they decided to defend Mdina in a better way by introducing this kind of labyrinth method in order to trick the enemies. 광장 끝에 전망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나도 전망대로 올라갔다. 우리나라처럼 높은 산이 없는 지형이지만 대부분의 요새 도시들은 나름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푸르른 하늘과 노란 빛의 대지가 어우러져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덕에 저 멀리 서쪽 바다의 수평선도 볼 수 있다. When you go to other places, they are very much similar to each other, and this one is very different. So it's that unique location that you can go and see. So far, we are indulging the lovely weather, the high temperature, the beautiful views, and the beautiful architecture, which is really amazing. 임디나가 귀족들이 사는 도시였다면 이곳 라바트에는 일반 서민들이 살았다고 한다. 조용한 도시 임디나와는 달리 라바트에서는 활기를 느낄 수 있다. 이곳 라바트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지하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 보면 사도 바울의 지하 감옥으로 연결되는 넓은 공간이 나타난다. 이곳은 과거 사도 바울의 지하 감옥에 기도를 하러 온 순례자들과 이곳을 관리하는 성직자들이 머물렀던 장소이다. 지하 공간 한편에 철창으로 출입이 제한된 동굴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몰타에서 3개월간 머물렀다는 지하 감옥이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This is St. Paul's Grotto. This is the cave where St. Paul stayed for 3 months when he was on our island. We keep it closed at the moment. People can visit it and see it from outside. 예전에는 사도 바울의 동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 동상의 손끝이나 발끝을 잡고 경의를 표하기도 했는데 동상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 이후에 사람들의 관람이 제한됐다고 한다. 지금은 철문 밖에서 보는 수밖에 없다. 지하 공간의 다른 한쪽으로 내려가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은신처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전쟁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몰타는 지중해의 보급로로서 중요한 위치였기에 몰타를 선점하기 위해 엄청난 격전이 벌어졌다. 몰타인들은 생존을 위해 지하의 은신처를 팠다. Because Malta was being bombarded. It was one of the most bombarded countries during Second World War. These shelters saved a lot of lives. They were very important during the war. 어둠 사이로 하나둘씩 몰타의 야경이 모습을 드러낸다. 몰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는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을 것이다.
they can handle